참 나이 먹으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큰일 났네. 근데 눈 감고도 하시지 않아요? 이제? 눈 감고 하시는 눈 뜨니까 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엔 아니랬는데.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고기 한 마리 딱 걸렸는데 이제 여기 매듭에 딱 걸려야 되는데 내가 상수 씨가 낚시를 한다고 하니까 더 잘해주시려고. 예. 나 원망할 거 아니에요. 봉돌이 두 개잖아요. 네. 그 이중분할 봉돌. 여기도 봉돌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러 가지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다중분할 봉돌 채비. 여기 회전을 하거든요. 아, 여기 옆부분이 회전을 해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고기가 느껴지게. 올 때 회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회전이 안 되면 나인이 막 고기가 나이트라고 생겨버리겠지. 자, 채비를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고기를 잡는 게 다가 아니라 나만의 채비. 나만의 채비. 지금 결국은 어떤 채비가 더 잘 될지 모르는 거야. 자, 그렇죠. 나름대로 채비마다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그죠? 상황에 맞는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맞죠. 결국은 확률 게임이니까 이거는. 밥도 마찬가지라. 낚시대도 마찬가지. 근데 다른 도구는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다시 내가 현장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선택의 문제고 이거는 운영의 문제죠. 떡밥도 마찬가지라. 자, 채비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찌맞춤도 어떤 공식화돼 있잖아요. 그죠? 약간의 어떤 그 현장에서 변화는 있겠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응용하는 거죠. 바람이 분다든지 잡어가 많다든지 무겁게 가느냐 가볍게 가느냐 그 문제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결국 이제 밑에 고기를 유인하는 미끼, 집어제, 그리고 어시를 읽어내는지 요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핵심이에요, 핵심. 낚시를 하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잘 잡혀야 돼. 잘 안 잡히면 다 그 헛수고야. 이거 이제 내가 이제 결단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제가 폭발적인 조항을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 물리적으로 사실은 고기들이 입질을 안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벗겠다는데. 그죠. 근데 지금 요 낚시 지금 시작한 지 조금 됐는데 한번 올라서 내려갔네. 쭉 올라서 계속 저 지금 저거 네, 보느라고 아니요. 저거는 입질했어요. 꼭 고기가 지금 말은 옆으로 딴짓할 되는데 때. 딴짓할 때 오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가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낚시대를 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요럴 때 잡아내는 게 재밌어요. 그럼 내가 잡아내겠어. 이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이제 미끼예요. 낚시점에 가보면은 수많은 떡밥이 진열돼 있잖아요. 그쵸. 지금 상수 씨 같은 경우에 딱 들어갔을 때 뜨뜻고 사야지라고 망설이게 되잖아요. 자, 일단 물어보냐 그냥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많이 남는 거. 팔고 많이 남는 거. 그 얘도 곡물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군동내가 나고 휘어버렸어. 그런 떡밥들 많이 있어. 사람이 먹는 식품 같은 경우는 제조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네, 없어요. 유통기한 같은 거. 법상 아무 문제 없어. 이거 표시 안 해도. 고기는 밥이기 때문에. 고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좀 그렇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속상하네. 결국은 얘네가. 회전이 빠른 데가 싱싱한 거 그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네요. 그런 데 가서 구매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사실은 떡밥은 내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해요. 비슷해. 근데 그렇지만은 조금 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떡밥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첫째, 무겁냐 가볍냐. 이 밥이 이 떡밥이 무거운 떡밥이냐 가벼운 떡밥이냐. 이 떡밥이 확산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떡밥이 점성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떡밥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오, 되게 모르겠다. 네, 그죠? 모르죠. 모르죠. 다들 이런만 잘 몰라. 이 시국에 이건 조금 아니다 그런데 싶어. 모르다요. 얘는 알잖아요. 모르다요.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얘는 잘 모르고 그냥. 모르겠다. 자, 그러면 대충 봐도 유추하자면은 제품 이름에 물이 1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품 이름에 물이 0.8 들어가면 같은 글루텐이라도 가볍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는 뭔가 그 바늘에 밥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바닥에 쭉 내려 안착될 때 천천히 내려간다는 얘기야.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고기들이 아무래도 그걸 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피라미드가 많다. 그럼 천천히- 피라미드 다 뜯겨 먹죠. 그렇죠. 공개해버렸어. 그래서 그러고 또 수심이 2m 정도 내려가느냐 4m 내려가느냐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 떡밥이 내려가면 그 상태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실이 되잖아요.
100이라는 만큼의 바늘 달고 들어갔는데 진작 바닥에 도달할 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이거는 효과가 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떡밥을 꽉꽉 쪄서 자, 해요. 퀴죠. 얕은 수심이 할 때보다 깊은 수심이 할 때 점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점성 있어야죠. 다르죠. 딱딱하게. 그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밥을 내가 이걸 계속 얘를 잘 잡았어. 근데 낚싯대 어느 낚싯대 가도 이 밥이 잘 된다는 보장은 하면 안 돼. 그렇죠. 할 수도 없어. 아, 그래서 상황에 가서 낚싯대에서 보고 수심, 잡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어느 정도 고려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먼저 와서 낚시하시는 분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낚싯대를 가기 전에 어떤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정보를 얻잖아요. 어느 정도 얻잖아요. 그 현장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둘러보고 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이렇게 좀 어려워. 어렵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게 디테일해, 되게. 떡밥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전 자, 집에 근데- 먼저 갈게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아니, 하루 종일 하시니까. 그건 힘들지. 근데 그래버리면은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차츰차츰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다 지워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 이 낚싯대에 있는 고기들이 어떤 고기냐. 자연재해에서 자생하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방류하는 고기잖아요. 그쵸. 이 고기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던져주는 사료를 먹잖아요. 그 그쵸. 사료가 주 원료가 뭐냐? 펠렛, 어분. 옥수수가 아니에요. 어분, 펠렛. 예, 치어 때부터 그걸 뿌려주잖아요. 그게 어분이에요, 어분. 이 낚싯대에서 주 떡밥이 돼야 될 게 뭐겠어요? 펠렛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분. 어분이 기본. 걔네들이 먹던 걸 먹으니까 네. 익숙한 걸 먹지.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좀 단순하게 가보자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단순하게 가는 것도 답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것 섞고 저것 섞고 뭐 가볍니 무겁니 확산이 많니 뭐 점성이 있니 이렇게 머리 아프니까 그건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잘. 오늘은 이 관련 낚싯대에 있던 이 고기가 그 주조 어종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좋아하는 어분을 조금 네.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 가지만 좀 더 섞어가지고 두 가지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배합하는 걸 좀 해볼게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이제 펠렛 아쿠아테. 이게 값싸고 기본적으로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어분이거든요. 메이커 불문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네. 한 컵. 어분 자, 한 컵.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제품이 한 컵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한 컵 오버 되잖아요. 뭐 옆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물을 한 컵 넣으라 그랬는데 물을 한 컵 넣으면은 거의 물 뜨다 보면은 이거는 한 컵이 오버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넘어버리니까. 근데 얘는 따르다 보니 약간 오버될 수 있잖아요. 그쵸. 아우, 저 양반이 한 컵에 한 컵 넣으라 그랬는데 하니까 안 되네. 근데 실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쵸. 그래서 물은 정량을 지키는데 얘를 그냥 처음에 계란컵에 할 때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네, 한 컵 넣어볼게요. 이제 한 컵 들어갔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 보리 가루인데 얘를 좀 섞을 건데 그 얘는 1대1 베이스가 맞는데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적잖아요.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걔도 1대1이에요, 저것도.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얘의 절반. 이거 절반 따라가면 어떻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또 조그만 거. 그래, 절반이 되는 컵을 가지고 예. 그리고 이걸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보리를. 얘가 뿌른 다음에. 예. 오, 하네.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건 한 컵을 다 넣어요? 1대1이 아니에요, 얘는 네. 또? 얘는 2대1이에요? 자, 저 어분 한 컵에 물 1.5 들어가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한 컵. 이렇게 접으세요. 슉슉슉. 이게 지금 축축하잖아요, 이게. 네, 이게 반에 달 수도 없어, 이거. 근데 아직 밥이 물을 흡수를 안 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물을 쫙 흡수하고 나면 반에 달기 정도 이렇게 반죽이 돼요. 자, 이제 잘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게 집으세요. 이런 이제 글루텐 떡밥 그러잖아요. 글루텐이 뭐예요? 글루텐요.
글루텐의 주 원료는 미레스 축조란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그 글루텐 주 원료를 바닐라 그 쌀가루에다가 섞어버리면은 그게 그 쌀가루 글루텐 떡밥이 되는 거예요. 감자에다 자, 섞으면 그 글루텐이 감자. 상당히 점성이 강하잖아요. 네. 많이 섞어버리면 점성이 강해버리고 적게 섞어버리면은 점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 주성분이에요. 감자 주성분의 원료에다가 글루텐의 주 원료를 섞으면은 감자 글루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글루텐은 저도 대충 개면 안 돼요. 대충 개면 큰일 나요. 그 정확하게. 버려야 돼요. 정확하게. 얘는 물이 조금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너무 질면 가루를 더 넣어주면 돼. 근데 얘는 글루텐은 한 번 만들고 나면은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이 글루텐의 특성이라. 물이 안 섞이죠. 그죠. 안 먹고. 긋돌아 버려요. 제대로 해보세요. 교과서대로. 1대1. 됐습니다. 아, 아까 많은 것 같은데. 오. 경험. 와, すごい. 아, 이거 여기 희구가 조심해야 되는데. 네. 1대1. 한 컵. 네. 아까 저기는 집에서 막 섞었잖아요. 네. 이 상태로 그냥 숙성. 그냥 이대로 그냥 내비두면 되죠. 가만히 돼. 뿌릴 때까지. 네.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콧물처럼 막 바늘 못 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딱딱해져요. 자, 이 떡밥이 자 푸석푸석 하잖아요. 아까보다 한 만져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한 시간 정도 필요한데 이 떡밥이 여기다 점성을 살리려고 그러면 조금 회전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밀가루 반죽 계속 치대면 찰기가 높아지잖아요. 똑같은 원리랑. 근데 얘가 좀 푸석푸석한데 바늘 달기 좀 힘들어. 근데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좀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점성을 좀 살릴 수도 있고. 근데 점성을 한번 살려놓은 거는 원래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떡밥을 조금 이렇게 좀 나눠 놓는 거예요. 나눠 놓고 하나는 점성이 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나는 원래대로 냅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으로 눌러가지고 떡밥이 머금고 있는 공기도 좀 빼주고 찰기를 좀 더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미끼용 글루텐 떡밥도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얘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너무 선한다, 좋아한다고 보이면은 그냥 얘만 양쪽 바늘 들고 그냥 확실하는 거예요. 사이드 캐스팅으로 옆으로 채비를 돌려가지고도 원하는 포인트에 이렇게 운반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오랜 동안 좀 숙달이 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저투축법이 맞아요. 이 딴짓 할 때 입질이 많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딴짓을 하면 안 되죠. 항상 얘기하면서도 시선 항상 찌예 고정. 언제 입질 올지 모르니까. 밥도 다실 때 어느 정도 이게 숙달이 되면은 이렇게 안 보고도 이렇게 찔러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 지금 하는 거는 조금 동적인 낚시죠. 좀 공격적인 낚시. 단시간 내에 조과를 좀 얻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관리 낚시도 많이 와요. 뭐 직장 생활 내지는 일상생활에서 찌든 스트레스를 낚시터에 와서 좀 풀자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풀려고 왔다가 고기 못 잡고 스트레스 받아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가를 뭐 탐매서가 아니라 이왕이면은 그래도 낚시터에 왔으니까 원하는 만큼의 또 손맛도 좀 보고 가고 고기도 좀 잡으시고 주변 풍광도 좀 즐기시고 하루 종일 낚시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비싼 이불을 내고 낚시를 하면서도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버리죠. 아이씨 뭐 다시는 안 와 막. 여러 사람이 다 안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고기들이 먹이에 대한 어떤 활성을 안 보여주는 거고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아 다음을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떡밥을 운영하고 내가 채비를 운영하는 게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복습을 하고 다음 낚시터를 갈 것에 대비해 가지고 한 마리 잡았네. 우와. 예. 응.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찌를. 자, 고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뜰채로 고기를 떴어. 자, 이렇게 탁 올리고 무릎에다가 이렇게 뜰채를 받침대를 딱 올리고, 네, 받침대 바늘을 이렇게 빼면은 일단 낚은 고기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잡고 살림망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은 금방 이것도 입질었어. 이제 이 과정들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또 정성스럽게 미끼를 달고 집어제를 달고 아까 낚아낸 곳, 아까 내 채비가 머문 곳에 정확하게 투척을 해서 넣는 게 관건이죠. 이게 잘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고기는 풍성하게 마리수가 많아집니다. 예, 집어를 좀 더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집어제 사이즈가 좀 크게 들어가야 되겠죠. 양을 좀 많이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고기가 한 마리 이제 낚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바닥에 떡밥들이 많이 깔려가 있어. 그럼 고기들이 바늘에 달리는데 굳이 얘를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어신이 한번 돌아오고 입질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집어제 양의 크기를 점점 줄여 들어가는 게 또 포인트라. 그런데 주변에 낚시고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기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려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밥이 좀 더 많이 빨리 들어가는 게 또 핵심이고요. 방법이고. 사람이 던져주는 착수음에 또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적게 해서 자주 번갈아 던져주면서 고기를 유인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한 마리 잡았네. 왔어? 낚시 참 쉽죠? 네. 고기가 제압하기 좀 힘들면 이렇게 일어서도 돼요. 네. 일어서서 이렇게 하면은 발 앞에 유인하고 뜰채로 뜨고. 네. 올리고 이 상태에서 낙대 내려놓고 라인을 잡으시고 바늘을 빼면은 처리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숙달이 되면은 조과는 뭐 당연히 따라오죠. 하나는 먹이용 글루텐 미끼를 달고 들어갔고 하나는 집어용 글루텐을 달고 들어갔는데 바늘 목줄 색깔도 똑같고 바늘도 똑같단 말입니다. 거기 한 마리 딱 낚였는데 뭘 먹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 바늘 길이를 달리 해놓으면은 아까 내가 긴 바늘에다 글루텐 달았지? 요거 먹었네. 짧은 바늘 집어제가 먹었네. 네? 오, 왔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하면서도 시선을 항상 찌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낚시꾼들이 얘기하는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낚싯대를 전해져서 오는 손에 오는 그 떨림이죠. 이걸 느끼려고 먼 길 마다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그냥 오니까. 분명히 누군가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못 잡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못 잡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뭐 쓰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미끼를 뭐 쓰시냐고 물어보는데 똑같은 미끼를 만들어가 쓰지만은 이게 어떻게 바늘에 달고 활용하느냐도 큰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스스로 경험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그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나 다 잘 낚아요. 움직인다 그러니까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예. 와. 난 남의 찌를 이렇게 자꾸 본다. 원래 남의 찌는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찌는 움직이질 않는데 남의 찌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네.
그래서 제가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처럼 물론 시간적 여유는 더 많겠죠. 뭐 고기를 오늘 좀 손맛을 좀 봐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냥 오른손으로 하다가 또 오른손을 뭐 하고 있으면 왼손으로 챔질을 해야 되는 쌍거리.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잡을 때나 못 잡을 때나 그 경험들을 그냥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잡았지? 이렇게 해서 못 잡았지? 안 나온다. 삼십 분 뒤 상황이 궁금하지 않아? 어? 이제 이렇게 낚아놓고 미끼 달아 던져놓고 찌가 내려가서 어신을 기다리는 동안에 낚은 고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조과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낚은 고기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기다렸는데 만약에 안 오면은 이거 미끼 갈아줘야 되죠? 그렇죠. 얼마 정도 기다려야 돼요? 자, 이게 입질이 안 오면은 모르잖아요. 근데 저게 그 바늘에 감싸 들어가는 집어지는 미끼들이 시간이 지나면 바늘에서 이탈해서 자동으로 빠져요. 네. 그 반복적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금 회전을 좀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입질이 없으면 첫 입질 들어올 때까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낚시를 참 경험했거든요. 그 동네 저수지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아 그게 그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주 예전 얘기니까 장비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비도 없었고 뭐 주변에서 그런 장비 구할 데도 없잖아요. 예. 꼭 얘기를 해야만 이렇게 잡히네. 상수 씨. 아우, 프로님 말씀 그만하세요. 안 되겠어요. 자, 고개 나와서 안 되겠어. 말씀 그만하세요.